어머니의 눈은 왜 멍이 들어있고 며느리는 딸의 공책을 왜 뺏는 걸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혜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상의 플로리스트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TV 인터뷰에서는 화사한 꽃들 사이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꽃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했죠. 제 스튜디오는 예약 없이는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제 삶이 완벽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였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름다운 꽃을 다루는 우아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혜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의 내면을 갉아먹는 불안과 싸우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쥐어짜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제 사회적 평판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가면이 완벽하게 유지되기를 바랐죠. 때로는 저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야라고 말하며 저를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은서, 우리의 10살짜리 딸은 제가 쌓아 올린 이 유리 가면을 보며 낯선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에게서 멀어지려는 건가? 이런 생각은 제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지훈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완벽함에 갇혀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내일 은서 데리고 시골에 가야죠? 지훈 씨의 말이 저의 공허함을 깨뜨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라는데 아이가 옆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지훈 씨는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나 걱정보다는 제 평판을 위한 계산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어머니는 평생 저를 힘들게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늘 부정적이셨죠. 그런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걱정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효녀 이미지를 위해 저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잘해드리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제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서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은 저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나무들은 저에게 휴식보다는 제가 도망쳐온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 윤희 씨는 마루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멍한 눈빛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혜정아, 왔구나. 어머니는 저를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은서예요. 인사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서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는 옅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할까?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시골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저에게는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 안에서 저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제 성공과 평판을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다시 완벽한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공허했고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 씨와 저는 어머니의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는 짐을 풀고 은서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우리 딸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계산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할머니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의 이미지가 좋아지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동시에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제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이 오래된 집의 낡은 냄새, 쿰쿰한 곰팡이 냄새는 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도시의 세련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아, 밥은 입에 맞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어요. 저는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가면을 쓰고 있었고 제 마음은 가면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 씨는 은서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지저분하네요. 시골 냄새도 나고요. 제 입에서는 거침없이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가 지저분하니? 내가 매일 청소하는데. 어머니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곳곳이 다 더러워요. 어머니 자체가 지저분해요. 냄새도 나고. 제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차마 하지 못할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만과 분노는 어머니를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쁜 스케줄과 제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어머니에게 잘해야 우리가 복받는다고 말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어머니를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잠깐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저는 어머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파. 미영아, 왜 그래?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매주 이런 더러운 곳에 와야 하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세요? 제발 좀 씻으세요. 냄새가 역겨워요. 저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지며 팔에 멍이 들었죠. 바로 그때 은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아무것도 본 거 없지?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야. 그렇지? 저는 재빨리 은서에게 다가가 협박했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은서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지훈 씨는 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어머니에게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거짓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서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다 엄마 때문이라고. 은서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면 조심스러워하고 할머니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서가 아빠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는 제 이중 생활이 탈로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은서가 저에게서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이후 제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저는 매 순간 제 가면이 벗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남편 지훈 씨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할 때면 제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은서의 작은 그림자가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제게 달려와 안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 몸을 움츠렸고 할머니 곁에서만 안정을 찾는 듯 보였죠. 할머니, 엄마 아빠 오늘 또 와요? 은서의 작은 목소리는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이의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니까 올 거야라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도 아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미영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지. 하지만 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까요? 지훈 씨는 제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결국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저의 불안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훈 씨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었죠.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의 가면은 벗겨졌고 낮에 보였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이 긴장되어 떨고 있었죠. 지난주 일 혹시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아니야, 안 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제 눈에는 협박하는 빛이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어머니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심하네요. 냄새가.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불만이었고 저는 그 불만을 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제발 지혜가 볼까봐. 어머니는 애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말 잘 들으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은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서는 거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죠. 저는 재빨리 은서에게 다가가 지혜야, 화장실 갔다가 빨리 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은서는 무서워서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서는 다시 한번 제가 어머니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저는 오늘 본 건 비밀이야.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할머니가 더 다칠 수 있어. 라고 협박했습니다. 은서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죠. 저는 제 성공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저의 마음을 더욱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 은서는 저의 진짜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진수가 마을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집에는 저, 시어머니 순자, 그리고 딸 지혜만 남았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밤 제가 시어머니를 밀치는 장면을 지혜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저를 피하고 시어머니 곁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 엄마랑 놀자. 제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는 시어머니의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저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지혜의 태도는 저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후 이 시경,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혜의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지혜를 막아야 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엄마랑 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저는 지혜의 어깨를 꽉 잡고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제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혜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잠근 후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 집, 저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제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꽉 잡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남편한테 들리면 어떡해요? 저는 더 세게 팔을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혜가 문틈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지혜야, 빨리 방으로 가. 저는 다시 한번 아이를 협박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다칠 수 있어. 지혜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지혜까지 이런 걸 봐야 한다고요. 제발 지혜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남편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제 손끝에는 위협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저는 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며느리잖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하지만 그 생각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은 가식이었고 그 가식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저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저를 계속해서 쫓아다녔고, 저는 아이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완벽한 가면은 점점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억지로 TV를 보고 있었죠. 지혜는 제 눈을 피해 할머니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혹시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한 건가?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혜가 가지고 놀던 낡은 공책 하나가 책상 밑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연필로 쓴 지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숙제 공책일 거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생각 없이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책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공책의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엄마가 할머니 뺨을 세게 때렸다.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책을 읽을 용기가 없었지만 제 눈은 다음 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쳤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다. 아빠는 그냥 못 본 척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고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방관했던 지난 주말의 기억이 글자로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면 더 맞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저는 지혜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은 아이에게는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할머니 다리를 발로 찼다. 할머니가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아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공책에 적힌 글자들은 저의 죄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아빠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더 맞는다. 그래서 비밀로 한다. 하지만 누군가 이걸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온몸이 전율로 굳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공책을 얼른 품에 감추려다 이내 포기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내가 쓴 거지? 지혜는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지혜가 이렇게 써줘서 고마워. 이제 할머니가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가면은 부서졌고 그 뒤에 숨겨진 저의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이제 우리 함께 용기를 내자. 아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작지만 강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지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혜의 그림 공책을 품에 안고 남편 진수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수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침묵하고 계속해서 이중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제 품에 있는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지혜가 쓴 거예요. 진수는 공책을 받아들고 무심히 펼쳤습니다. 뭐야, 그림이야? 우리 지혜가 그림을 잘 그리지.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공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뺨을 때렸다. 아빠는 못 본 척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계속해서 공책을 넘겼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진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 이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 지혜가 뭘 보고 이런 걸 썼지? 진수는 저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말에 진수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냐고. 진수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완벽한 플로리스트 연기하느라 모든 게 스트레스였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진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엄마를 때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엄마는 평생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보여줬던 완벽한 모습들 다 거짓이었냐고. 진수는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책을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혜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며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진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저를 비난하고 어쩌면 저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놀랍게도 저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엄마가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미영이는 착한 애인데 엄마가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엄마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서 지혜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저의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잘못을 감싸고 저의 이중 생활을 눈감아 주기를 바랐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가 마을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피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지혜의 말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를 것 같아.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와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지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혜의 그림 공책을 품에 안고 남편 진수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수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침묵하고 계속해서 이중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제 품에 있는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지혜가 쓴 거예요. 진수는 공책을 받아들고 무심히 펼쳤습니다. 뭐야, 그림이야? 우리 지혜가 그림을 잘 그리지.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공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뺨을 때렸다. 아빠는 못 본 척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계속해서 공책을 넘겼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진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 이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 지혜가 뭘 보고 이런 걸 썼지? 진수는 저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말에 진수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냐고. 진수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완벽한 플로리스트 연기하느라 모든 게 스트레스였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진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엄마를 때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엄마는 평생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보여줬던 완벽한 모습들 다 거짓이었냐고. 진수는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책을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혜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며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진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저를 비난하고 어쩌면 저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놀랍게도 저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엄마가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미영이는 착한 애인데 엄마가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엄마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서 지혜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저의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잘못을 감싸고 저의 이중 생활을 눈감아주기를 바랐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가 마을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피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지혜의 말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를 것 같아.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와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제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말할게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어젯밤 제가 발견했던 낡은 그림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10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용감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셨죠. 지혜야, 왔구나. 오늘도 일찍 왔네. 선생님은 지혜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꼭 읽어주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은 결연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숙제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뺨을 세게 때렸다.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다.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쳤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다. 아빠는 그냥 못 본 척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에게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이게 사실이니? 지혜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매주 주말마다 그래요. 아빠도 다 알면서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 잘못이라고 해요. 순간 교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공책을 훑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일 리가 없는데. 지혜는 울음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때리고 할머니가 울고 저는 방에서 숨었어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곧장 교무실 옆 전화기로 아동보호기관에 전화를 걸었고 교감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로 저와 남편 진수가 불려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선 저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혜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혜의 그림 공책을 내밀자 제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쓴 일기입니다. 날짜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저는 당황해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거 적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선생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그건 다 사실이에요. 지혜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굳은 채 교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집안일을 밖에 말하면 안 되잖아.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때렸잖아요. 아빠도 봤잖아요. 지혜의 외침에 선생님은 진수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버님, 아이 말이 사실입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꾸며낸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선생님은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연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족끼리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무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지만 지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그림 공책이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말했어요. 할머니를 더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교무실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저는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었죠. 제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제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제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지혜가 쓴 그림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증언하고 있었죠. 경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정 씨, 아이의 글은 날짜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딸 본인이 직접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거짓말은 이미 탈로 났고 저는 제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파출소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의 모습을 본 진수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진수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제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등을 돌렸고 저는 그에게서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에는 크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천사 플로리스트의 두 얼굴, 시골 시어머니 폭행. 제 이름은 더 이상 아름다운 꽃과 사랑의 언어로 수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제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커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진수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사건 소문이 퍼지자 회사는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배우자가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로 구속됐는데 당신은 알고도 방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징계 해임이 불가피합니다. 진수는 결국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와 딸 지혜에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죠. 면사무소와 교회에서 도움을 주었고 지혜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요. 지혜는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교도소 안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은 가식이었고 그 가식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고 저는 제 죄를 인정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저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제 삶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죠. 언론의 비난, 사회적 매장, 남편의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딸 지혜에게 준 상처는 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법정 안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 김혜정은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혜정의 양육권은 피해자 순자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혜가 이제 안전하겠구나. 저는 더 이상 지혜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혜와 시어머니 순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음을 되찾았죠. 순자 역시 지혜와 함께하는 일상을 그림으로 그려나가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정원에는 더 이상 폭력과 거짓이 아닌 사랑과 진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순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혜정아, 보고 싶다. 너를 용서한다.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순자에게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순자의 그림들을 보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은 가식이었고 그 가식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플로리스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꽃을 다루었죠. 제 꽃들은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그림자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이 어둠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